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아침에 우리 아이 등교하는 모습 보며 잘 다녀와 인사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면요.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학교 내 무차별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안전 시스템, 위기 상황 대처법, 그리고 아이와 함께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안전 교육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주세요. 우리 아이의 안전이 달려있는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이 사건은 2025년 4월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A군이 흉기 난동을 일으켜 교직원과 시민 6명이 부상을 입은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A군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안전한가? 그리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교육당국에서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충북교육청도 이번 사건 이후 재발 방지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즉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TF에서는 학교 구성원 교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학교 안전 강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요.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럼 이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상담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A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모의 위기 상황 훈련 의무화입니다. 학교에서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 내 비상 호출 체계를 고도화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비상벨 한번 눌렀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신고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다음은 학교 안전 시스템 그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교육활동 중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대응 전문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명확한 지침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후 대응 방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치유를 돕고 필요한 경우 보상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번 사건에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건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전담경찰관, 즉 SPO를 확대 배치하고 학교 내에 청원경찰과 같은 안전, 보장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도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학교 안전 인력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해달라는 건의까지 했다고 하니 학교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단계별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며 조직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사후 지원을 강화하며 학교 안전 지원 체제를 굳건히 하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 의무화나 비상벨 설치 등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추가 인력이나 예산 지원 없이 이런 의무만 늘어나면 결국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서, 행동,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를 위한 현실적인 안전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 인식 및 대처 훈련입니다. 비상벨 위치는 어디인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이와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낯선 사람 및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계심 교육입니다. 학교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반드시 주변 어른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방어 및 도주 기술입니다.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아이가 흉기를 든 사람에게 직접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재빨리 도망치거나 몸을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호신술보다는 튀어 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정서적 지지 및 소통입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은 없는지, 불안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꾸준히 대화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이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부모 설명회나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안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기 상황 대처 훈련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도 학부모의 역할입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주 고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을 통해 학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위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대책이 마련되어도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